집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기운이 빠지십니까?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에는 돈이 쌓이지 않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재물이 어디론가 계속 새어나가는 기분 혹시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쩌면 여러분이 좋은 뜻으로 무심코 들여놓은 작은 화분 하나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살아있는 식물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식물은 그 자체로 살아 숨쉬며 집안의 기운을 만들고 바꾸고 흐르게 하는 강력한 생명체이자 외부의 복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살아있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집안에 재물이 쌓이기도 하고 반대로 흩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살아있는 기운의 통로인 식물을 통해 여러분의 집을 돈이 저절로 모여드는 복된 공간으로 만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실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들어온 돈이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재물이 술술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요. 그 보이지 않는 구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안에 잘못 들여놓은 식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줄기가 아래로 축 늘어져 자라는 식물들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발선인장입니다. 꽃이 참 곱고 특이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풍수적으로 이 식물은 기운이 아래로 향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줄기가 아래로 힘없이 늘어지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집의 재물운과 기세가 함께 아래로 꺾이고 쇠퇴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복이 집안으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데 개발선인장은 그 기운을 자꾸만 바닥으로 끌어내려 밖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거실 선반이나 높은 곳에 올려두면 그 모습이 더 잘 보이죠. 마치 폭포수처럼 기운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형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기운이 없고 하는 일마다 힘이 붙이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혹시 거실이나 방 안에 이런 기운이 아래로 흐르는 식물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리 집의 재물을 밖으로 퍼내는 보이지 않는 문일 수 있습니다. 재물이 새어나가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재물이 들어오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좋은 기회가 자꾸 나를 비켜간다고 느껴진다면 집안의 기운이 어딘가에 갇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운의 정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수국입니다. 수국은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풍성하고 화려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지요.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풍성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꽃송이가 한데 빽빽하게 뭉쳐있는 모습은 기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맑고 신선한 재물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하는데 현관이나 거실에 놓인 수국 화분이 그 길목을 떡하니 맑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수국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라 늘 습한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무겁고 축축한 기운은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히고 사람의 마음까지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볍고 밝은 기운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렇게 무거운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좋은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치 안개가 자욱한 날 길을 잃듯 우리 집의 재물운도 방향을 잃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가라앉고 가족들 사이에 활기가 없으며 금전적인 답답함이 계속된다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수국을 집안 깊숙이 들여놓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 꽃은 복을 부르는 통로가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굳게 닫힌 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식물 하나가 이토록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통 풍수지리에서는 집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봅니다. 사람처럼 숨을 쉬고 기운을 먹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생명체라는 것이지요. 현관은 입, 창문은 눈, 그리고 집안 곳곳을 흐르는 기운은 혈액과도 같습니다. 이 기운이 맑고 심차게 흘러야 집도 건강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도 건강하며 재물운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식물은 기운의 조절자이자 복의 문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식물은 뿌리로 땅의 기운을 빨아들이고 잎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여 그 둘을 조화롭게 섞어 자신만의 독특한 생명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주변 공간으로 끊임없이 내뿜습니다. 즉 식물은 집안에 놓인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작은 발전소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식물을 두느냐에 따라 우리 집의 기운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며 재물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로 곱게 뻗어 자라는 식물은 상승의 기운을 불어넣어 우리의 성공과 발전을 돕고, 잎이 둥글고 풍성한 식물은 안정과 풍요의 기운으로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반대로 아래로 늘어지는 식물은 하강과 쇠퇴의 기운을, 잎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식물은 다툼과 갈등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식물을 고를 때 단순히 예쁜지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식물이 우리 집에 어떤 기운의 통로를 열어줄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식물 하나도 허투루 들이지 않는 진짜 이유이며 운명을 바꾸는 식물 풍수의 핵심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을 힘차게 뚫어주고 안정적으로 돈이 쌓이게 만들어줄 첫 번째 복의 문지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군자란입니다. 군자란은 그 이름처럼 마치 학식과 덕망을 갖춘 군자와 같은 바르고 단정한 기품을 지닌 식물입니다. 이 식물이 재물운, 특히 안정적인 자산을 쌓아주는데 최고의 식물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그 형상에 있습니다. 군자란의 잎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두껍고 넓은 잎이 좌우로 흐트러짐 없이 질서정연하게 마주보며 위로 곱게 뻗어나갑니다. 이것은 재물이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고 차분하고 질서 있게 우리 집으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쌓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재물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저축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부를 상징하지요. 또한 군자라는 꽃이 피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번 피기 시작하면 주황빛의 귀한 꽃들이 한 줄기에서 차례차례 피어올라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이는 성급하게 재물을 얻으려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마침내 큰 성공과 부가 찾아온다는 대기만성의 운을 상징합니다. 이 귀한 군자라는 집안의 중심인 것이 그 중에서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창가 쪽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실은 가족의 운이 모이는 곳이고 창가는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군자란을 둠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군자란의 바른 기운으로 한번 걸러내고 안정적인 재물운으로 바꾸어 집안 전체에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실 때마다 우리 집의 재물을 단단하게 지켜주어 고맙다고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보세요. 그 교감이 식물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댓글로 한번 그 모습을 나눠주시면 제가 그 기운을 읽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집을 복이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줄 문지기는 바로 스파티 필름입니다. 스파티 필름은 언뜻 보기에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이야말로 현대 아파트 환경에 가장 필요한 정화와 순환의 통로를 열어주는 아주 귀한 식물입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들어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맑은 공간을 꼽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 해도 집안이 탁하고 무거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운이 머물 것이 없어 그대로 튕겨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파티필름은 바로 이 막히고 정체된 기운을 정화하고 맑은 기운이 순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스파티필름은 실내 공기 중에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기운, 즉 살기나 탁기를 흡수하고 맑은 생기로 바꾸어주는 풍수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얗고 우아한 불연포는 마치 이곳은 깨끗하고 좋은 기운만 머무는 곳이라고 알려주는 깃발과도 같습니다. 스파티필름은 다른 식물들에 비해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큰 장점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집안의 구석진 곳, 예를 들어 현관 안쪽이나 복도 혹은 주방 한편에 두어 그 공간에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밟고 가벼운 기운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물과 불의 기운이 충돌하여 기운이 불안정한 주방에 스파티 필름을 두면 그 중간에서 두 기운을 부드럽게 조화시켜 주어 가족의 건강운과 화목운을 함께 지켜줍니다. 돈이 들어올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좋은 기운이 집안 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스파티 필름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 집의 재물운에 기초를 다져주는
고마운 존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성공과 부의 기회를 끌어당겨줄 문지기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그 이름처럼 오직해, 즉 가장 밝고 강한 양의 기운을 향해 움직이는 식물입니다. 이 강력한 지향성은 풍수에서 성공과 명예, 그리고 귀인의 운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이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음의 기운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해바라기와 같이 강력한 양의 기운을 지닌 식물을 집안에 둠으로써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몰아내고 밝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의 크고 둥근 노란 꽃은 그 자체로 태양을 상징하며 풍수에서는 황금, 즉 재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바라기를 집에 두는 것은 마치 우리 집에 작은 태양을 들여놓아 금전운을 밝게 비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특히 해바라기는 항상 빛을 따라 고개를 돌리는 습성이 있죠. 이는 주변에 좋은 기회와 나를 도와줄 귀한 인연, 귀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상징합니다. 사업을 하시거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 혹은 직장에서 승진을 원하시는 분에게 해바라기만큼 좋은 기운을 주는 식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의 통로는 집안에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 바로 베란다나 거실에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 해바라기는 집 밖에 좋은 기운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강력한 안테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지금 댓글에 나의 운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핍니다 라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적은 그 글자에 담긴 기운이 해바라기의 에너지와 공명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에 복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배치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라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의 각 공간은 저마다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기에 그에 맞는 기운의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먼저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인 현관입니다.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곳에는 외부의 나쁜 기운을 걸러주고 좋은 기운만 안으로 들여보내는 필터 역할을 할 식물이 필요합니다. 잎이 넓고 둥근 관엽수나 그늘에서도 잘 자라며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작은 스파티필름 화분이 아주 좋습니다. 단 가시가 있는 선인장이나 너무 키가 큰 식물은 오히려 좋은 기운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족의 화목과 재물이 모이는 중심 공간,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가족 전체의 운을 아우르고 상승시키는 힘이 있는 식물을 두어야 합니다. 잎이 위로 곱게 뻗어나가는 군자란이나 금전수처럼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식물을 소파 옆이나 텔레비전 옆에 두면 좋습니다. 특히 거실 창가 쪽은 집안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므로 이곳에 생명력이 왕성한 식물을 두면 집안 전체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집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베란다는 외부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완충지대입니다. 이곳에는 해바라기처럼 양의 기운이 강한 식물을 두어 좋은 기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동시에 외부의 살기나 나쁜 기운이 집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과 물의 기운이 공존하여
항상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기운을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식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좋아하는 스파티필름이나 허브 종류를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중간쯤에 놓아두면 기운의 충돌을 막아주고 공간을 정화하여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부르는 식물에 대해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복을 내주는 식물을 제대로 알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발선인장이나 수국과 같은 식물들이 나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고유한 기운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을 모으고 안정적인 복을 쌓아가야 할 집안이라는 공간의 목적과는 그 기운의 방향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개발선인장처럼 아래로 축 늘어지는 식물의 기운은 하강과 쇠퇴를 상징합니다. 애써 모은 재물과 가족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려 밖으로 새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국처럼 지나치게 풍성하고 습한 기운을 가진 식물은 정체와 무거움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재물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가라앉혀 사람의 마음까지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집안의 중심부, 특히 거실이나 현관, 침실에 두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식물을 꼭 키우고 싶으시다면 집안이 아닌 외부 공간, 즉 베란다나 마당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오히려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목적과 식물의 기운을 조화롭게 맞추는 지혜입니다. 우리 집은 재물과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이 그릇에 구멍을 내거나 입구를 막는 식물이 아닌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는 지혜로운 문지기를 두는 것이 바로 식물 풍수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이라는 살아있는 기운의 통로를 통해 어떻게 우리 집을 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시멘트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운명을 담고 함께 숨쉬는 소중한 공간이자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집안의 기운이 정체되면 인생도 정체되고 집안에 활력이 넘치면 인생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혹시 우리 집에 재물운을 맡고 있거나 새게 만드는 식물은 없는지, 복을 부르는 귀한 문지기를 세워둘 자리는 어디인지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화분 하나를 옮기고 새로운 식물 하나를 들이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물을 주고 햇빛을 쬐래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운을 정성껏 닦고 나의 복을 소중히 키워나가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더해질 식물은 가장 강력한 기운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지 오늘 얻은 지혜를 실천하시어 여러분의 가정이 늘 맑은 기운과 풍성한 재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계를 이곳에 두세요. 평생 금전은 쏟아집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시계를 꼭 이곳에 놓으세요. 여러분 혹시 시계를 보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시간은 늘 쫓기는 존재 혹은 야속하게 흘러가는 무언가로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시계가 사실은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우리 집의 재물운을 좌우하는
거대한 금고의 열쇠와 같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시계 위치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뻥 뚫릴 수 있습니다. 시계는 우리 집안의 기운, 특히 재물의 기운을 움직이는 심장과도 같습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단순한 초침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금전운이 살아 숨 쉬는 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따라 여러분 집의 시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꽉 막고 있던 원인을 찾아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은 안 모이고 자꾸 힘든 일만 생길까요? 밤낮 없이 일하고 아끼고 아껴도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 나갈 일만 자꾸 생기는 것 같아 속상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의 댁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시계가 엉뚱한 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시계를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봅니다. 이 수레바퀴가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한 속도로 굴러가야 집안에 좋은 기운이 돌고 재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수레바퀴가 잘못된 곳에 놓여 삐걱거리거나 멈춰 있거나 너무 빠르게 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의 모든 기운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며 자책한다는 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재물운은 잘못 놓인 시계 하나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 길을 바로잡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더른들은 이토록 시계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시계가 가진 독특한 성질에 있습니다. 오래된 지혜가 담긴 명당 비결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계는 집안의 기운을 움직이는 수레바퀴와 같으니 그 위치가 잘못되면은 불행한 일이 자꾸만 일어나고 제대로 두면 큰 재물이 몰려온다. 참 무서우면서도 희망적인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레바퀴라는 비유가 핵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의 거대한 마차라고 한다면 시계는 그 마차를 움직이는 바퀴인 셈입니다. 바퀴가 튼튼하고 제자리에 잘 박혀 있어야 마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시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건입니다. 똑딱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침과 분침, 초침이 쉼없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멈추지 않는 움직임은 풍수에서 아주 강력한 양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 즉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부자들은 시계를 재물을 부르는 북이라고 불렀습니다. 똑딱똑딱 울리는 소리가 마치 돈이 쌓이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집안 구석구석 퍼져나가면서 잠자고 있던 재물의 기운을 깨우고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양의 기운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좋은 자리에 놓이면 집안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지만 나쁜 자리에 놓이면 오히려 집안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커다란 돌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깨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계 위치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계는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우리 집의 재물운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재물을 꽉 막고 있는 시계 위치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돈이 새는 구멍을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계를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곳은 바로 현관과 베란다입니다. 이곳은 집의 안과 밖이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기운의 흐름이 매우 불안정한 곳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안가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곳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계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출렁이는 기운을 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더욱 흔들어 놓게 됩니다.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면 들어오려던 좋은 기운은 흩어지고 나쁜 기운만 집 안으로 들이게 됩니다. 특히 현관에 거울과 시계를 함께 두는 것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고 시계는 기운을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기운이 서로 충돌하고 깨지면서 마치 집 입구에서 태풍이 부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베란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 기운이 약하고 불안정한데 이곳에 시계를 두는 것은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운은 머무르지 못하고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혹시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면서 그 옆에 시계를 두신 분이 있다면 지금 당장 위치를 바꿔주세요. 화분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시계의 차가운 금속 기운과 충돌하여 화분의 성장을 방해하고 집안의 생기마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 구역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이 화장실에 오래 머물지 말라고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집안에서 음습하고 좋지 않은 기운, 즉 음기가 가장 강한 곳으로 봅니다. 이런 곳에 재물운의 심장과도 같은 시계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의 금속 기운이 화장실의 습한 물 기운과 만나면 쇠가 녹슬듯이 재물운도 함께 녹슬고 썩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배수구입니다.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듯이 시계를 통해 증폭된 나쁜 기운이 우리 집의 재물운까지 함께 끌고 나가버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집 현관, 베란다, 화장실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그곳에 시계가 걸려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운을 막고 있던 주범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계와 풍수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기운을 충전하는 안방은 우리 인생의 재충전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공간에 시계를 잘못 두면 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과 재물운까지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안방은 고요하고 차분한 음의 기운이 머물러야 하는 공간으로 봅니다. 우리가 깊은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계는 어떤가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양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성질이 정반대인 음과 양이 한 공간, 특히 가장 고요해야 할 안방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뇌는 무의식적으로 시계에 뚝딱뚝딱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것이 깊은 잠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운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이나 정면에 시계를 두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시계의 날카로운 에너지가 잠자는 동안 우리를 계속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계를 아예 두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에 시간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계를 어디에 두냐입니다. 안방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작은 탁상 시계를 침대에서 조금 떨어진 협탁 위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시계의 방향은 해가 뜨는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날에 활기찬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된 시계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무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숙면을 돕고 안방에 편안한 기운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우리 집에 재물운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지 그 명당 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시계를 두면 가장 좋은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자 집안의 모든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심점입니다. 풍수에서는 거실을 집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심장에 적절한 크기의 시계를 걸어두면 마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어 혈액을 온몸에 보내주듯이 집안 전체에 안정적이고 활기찬 기운을 골고루 퍼뜨리게 됩니다. 가족 간의 화목은 물론이고 재물까지 불러들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실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시계를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실 시계는 위치와 크기, 방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시계는 소파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잘 보이는 벽면에 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나 창문과 마주보는 일직선 상에는 절대 걸면 안 됩니다. 문과 창문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시계에 부딪혀 다시 밖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목이 들어왔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형국이니 꼭 피해야 합니다. 둘째, 텔레비전 바로 위나 너무 가까운 곳은 피해주세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강한 전자파가 시계의 좋은 기운을 방해하고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거실에는 크고 좋은 시계 딱 하나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개의 시계를 두면 기운이 분산되어 혼란스러워지고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시계의 방향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나 남동쪽 벽에 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밝고 희망찬 기운이 시계를 통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시계 색상도 중요한데 너무 화려하거나 어두운 색보다는 자연스러운 나무색이나 은은한 금색, 은색이 좋습니다. 이런 색상들이 거실의 기운을 안정시키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거실 시계는 어디에 걸려 있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명당 자리로 옮겨보세요. 시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시계를 두면 좋은 두 번째 명당 자리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정말
특별한 공간입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과 차가운 물의 기운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개의 상반된 기운은 서로 충돌하기 쉬운데 이럴 때 시계가 아주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해줍니다. 기계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금속 기운이 물과 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어 두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돕습니다. 마치 훌륭한 지휘자가 서로 다른 악기 소리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 내듯이 말이죠. 이렇게 주방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그곳에서 만드는 음식에도 좋은 기운이 담기게 되고 그 음식을 먹는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방에 시계를 둘 때도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탁 위벽에 시계를 거시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시계가 계속 눈에 띄면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주어 식사를 압박하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편안하게 대화하며 즐겨야 할 식사 시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시계는 조리대 근처, 특히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과 불의 기운이 시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순환하며 최고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요리 시간을 확인하기에도 편리하고 음식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 시계는 디지털 시계보다는 시계추가 있거나 시계 바늘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음식을 정성껏 젓는 것처럼 주방의 기운을 골고루 섞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두면 좋은 곳은 서재나 공부방입니다. 이곳은 우리의 지성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공간이죠. 이런 공간에 시계를 두면 시간의 흐름과 지혜의 흐름이 함께 간다고 보았습니다. 책상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는 왼쪽이나 오른쪽 벽 위쪽에 시계를 걸어두세요. 시간 관리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집중력을 높여주고 학업운과 직업운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시계를 골라야 우리 집에 더 큰 복을 가져다 줄지 그 모양에 담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물건의 모양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시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시계 모양은 단연코 원형입니다. 둥근 모양은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히 순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둥근 시계를 걸어두면 우리 집안의 복과 재물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도 둥글둥글 원만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보름달처럼 꽉 찬 원형 시계는 재물이 가득 차고 둥글게 굴러 들어오는 것을 상징하여 최고의 길상으로 여겼습니다. 거실이나 주방처럼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는 이 원형 시계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모양은 육각형이나 팔각형 시계입니다. 육각형은 예로부터 건강, 장수, 부귀, 명예, 자손, 평안이라는 6가지 큰 복을 의미했습니다. 팔각형 역시 모든 방향에서 좋은 기운과 재물을 끌어모은다는 의미가 있어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육각형이나 팔각형 시계는 특히 서재나 공부방에 두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이 한 곳에 모여드는 형상이라 학업운과 시험운, 승진운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모양도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처럼 모서리가 뾰족한 시계나 형태가 비대칭적인 시계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풍수에서 살기라고 부르는 아주 나쁜 기운을 뿜어냅니다. 이런 시계는 집안의 평화로운 기운을 깨뜨리고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 아무리 디자인이 예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고장나거나 깨졌다면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멈춘 시계는 그 집의 운도 멈춰 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시계를 방치하면 음습한 기운이 쌓여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지고 하는 일마다 막히게 됩니다. 깨진 시계는 더욱 위험합니다. 금이 간 틈으로 재물운이 모두 새어나가고 가정의 평화까지 깨질 수 있다고 하니 즉시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에 정성스럽게 시계를 닦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먼지를 닦아내며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시계가 재물복을 부르는 보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영상의 마지막 여러분의 작은 재물을 큰 재물로 불려주는 비법 중에 비법, 동전시계의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풍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밀리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이니 꼭 집중해서 듣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500권짜리 동전 2개입니다. 왜 하필 500권 동전일까요? 숫자 5는 동양 철학에서 중심과 조화를 상징하고 숫자 0은 무한한 가능성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500이라는 숫자는 조화로운 기운 속에서 무한한 재물이 생성된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재물의 기운을 품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여러분의 거실 벽시계 아래 작은 선반이나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아두세요. 이때 하나는 현재의 재물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수호신을, 다른 하나는 미래에 불어날 새로운 재물을 상징합니다. 마치 밭에 씨앗을 2개 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풍요로운 수확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 더 큰 풍년을 위한 것이죠. 벽시계는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의 흐름에 500권 동전이 가진 재물의 기운이 더해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재물이 함께 불어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재산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동전들을 잠시 손으로 만지며 오늘도 돈복 터지는 하루가 될 거야. 혹은 나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어와 같이 긍정적인 말을 속삭여 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동전들을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재물에 대한 나의 관심과 정성을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나의 정성과 시간 그리고 금전의 상징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시계를 돈복 시계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운 재물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